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2를 들어가는데 이 수학2는 전반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요. 특히 함수극한 같은 경우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학2라는 과정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주인공은 누구지? 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 자체는 바로 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인공은 뭐다? 함수.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은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첫 번째 줄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함수에 대한 정체를 공개해야 됩니다. 함수가 첫 번째 등장을 한다. 근데 함수가 어떻게 등장할 거야? 라고 하면 두 가지. 하나는 함수식이 존재하는데 함수식이 있는가? 또는 함수식이 없는가로 갈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함수식이 있다면 이때는 또 두 개로 갈라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정계수가 없는가? 아니면 미정계수가 있는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미정계수가 있어? 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들어갈 게 바로 구하는 값이 뭘까? 라고 하면 바로 미정계수를 구하는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 B, K, 현재 N 이런 것들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내가 이 함수에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함수식이 없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할 거냐 아니면 함수식 구하기가 안 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 내가 식을 쓸 때도 이건 식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고 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함수 특강에서 많이 봤지만 딱 세 가지예요.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냐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냐 아니면 두 번째 뭐뭐를 GT라고 하는 라 하자는 문장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X의 관계식을 줄 거냐 이 세 가지 컨셉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함수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것은 어차피 극한 미분 적분은 소재일 뿐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주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상황을 판독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먼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어렵게 내야지 라고 한다면 이 주제라고 하죠. 그냥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제. 이거는 함수에 대한 판단 능력이 학생들이 있는가를 묻는 게 첫 번째 소재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등장하고 나면 반드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바로 두 번째 옵션은 바로 함수 상태를 공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함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킬러 중 킬러의 키워드가 뭐죠?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살짝 오른쪽 와서 두 번째는 뭐냐? 함수 상태가 되는 거야. 소재는 함수 상태. 우리는 항상 함수로 할 수 있는 게 어때요? 함수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로만 봤다고 해서 어떻게 푼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함수 상태에 맞춰 풀어야 됩니다. 항상 문제풀이는 함수 상태에 맞춰 정리한다. 함수 상태에 맞춰 정리한다. 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킬러하고 준킬러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 쉬운 문제, 쉽다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 함수 상태를 뭘 주냐? 그러면 결과를 줍니다. 뭘 준다? 결과.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fx가 있는데 x는 2에서 극대값 5를 가져. x는 2에서 극대값 5를 가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f2는 5겠다. 아, f'2는 0이다.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만들어야 식 만든 후 그리고 연산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결과값을 줬을 때는 어떻다? 이거 내용 무지하게 쉽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만한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어렵다라고 주는 모든 수학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이 결과를 주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하고 눈을 껌빡껌빡거리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답. 상대방은 뭘 준다? 설정만 제공할 거예요. 설정을 제공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판독해 와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 한다? 문제를 볼 때 문제를 푼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설정을 따라간다. 설정을 따라서 표현한다. 설정을 따라서 표현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우쭈쭈쭈쭈쭈 하듯이 아기랑 놀아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아기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아기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따라서 표현하다 보면 현재 결과를 유도할 수 있어요.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절대 생각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설정을 따라가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결과의 값을 뽑을 수 있어요. 결과가 구해지는구나. 그러면 현재 결과가 구해지면 그걸 가지고서 식을 만들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산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 준킬러는 결국 어디서 판가름이 날라냐면 바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 함수 상태를 줄 때 어떻게 준다? 명확하게 준다? 그러면 쉽다. 두리뭉실하게 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가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하나하나 표현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투에 있는 극한, 미분, 적분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단순하게 답 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이런 설정을 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으로 문제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